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밥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시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져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밥만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막상 내 몸은 계속 이상하고 힘든 그런 상태 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검사해도 이상이 없대요. 그냥 나이 탓인가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라는 건데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심장 박동, 소화, 호흡, 잠, 혈압, 이 모든 게 자율신경의 지휘 아래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율신경을 매일같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느냐고요? 바로 앉아있는 생활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나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앉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죠.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목이 앞으로 나가고 등이 굽고 허리가 휘게 됩니다. 특히 목뼈와 등뼈의 배열이 틀어지는데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등뼈를 타고 내려가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등뼈가 틀어지면 이 신경들이 눌리고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장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의 5분의 1을 혼자 씁니다. 그만큼 많은 피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목뼈가 틀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심하면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밥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으신가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앉아 계신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 식후에는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말일까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서 피가 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뇌로 가는 피는 줄어들게 되죠. 건강한 사람은 잠깐 졸린 정도로 끝나지만 자율신경이 약해진 사람은 정말 기절할 것처럼 졸립니다. 이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뭘까요? 바로 누워라는 신호입니다. 누우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그래서 뇌가 회복되고 몸도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 돼, 누우면 안 돼, 참아야 돼 하면서 억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 피를 못 받고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율신경은 더욱더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나요? 네, 사라집니다. 하지만 통증을 일으킨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오나요? 네, 옵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회복의 잠이 아니라 그냥 의식을 끈 것뿐입니다. 소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더부룩함은 좀 나아질지 몰라도 소화 능력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가릴 뿐이지 근본 원인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약을 먹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약을 먹는데도 계속 아프고, 약을 먹는데도 점점 다른 증상들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따로따로 봅니다. 머리 아프면 신경과, 소화 안 되면 소화기내과, 잠 안 오면 정신과.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실 하나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이 왜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핵심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등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에서 시작해서 허리까지 쭉 이어진 그 뼈 말입니다. 바로 이 등뼈를 따라서 자율신경이 흐릅니다. 특히 등 가운데 부분, 우리가 흔히 등판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뼈에서 중요한 신경들이 나와요. 이 신경들이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고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등뼈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눌립니다. 전깃줄을 밟으면 전기가 제대로 안 가는 것처럼 신경이 눌리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문제는 등뼈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뼈가 먼저 틀어지고 그 영향으로 등뼈가 틀어지고 결국 허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목뼈가 틀어지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들고 등뼈가 틀어지면 온몸의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아침에 식탁 의자에 앉아 밥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고 병원 가면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차를 타도 앉고 경로당 가서도 앉고 집에 와서도 앉습니다. 앉는 게 왜 문제일까요? 앉으면 편하잖아요?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원래 서고 걷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앉으면 골반이 뒤로 밀리고 허리가 굽고 등이 구부정해지고 목이 앞으로 나갑니다. 특히 소파처럼 푹신한 곳에 기대 앉으면 더 심해집니다. 몸이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다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틀어지고 신경이 눌리고 결국 자율신경이 망가집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이 겪는 문화병입니다. 이제 밥 먹고 나서 왜 그렇게 졸린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피가 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는 피는 줄어들겠죠? 특히 뇌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 변화는 견딥니다. 잠깐 졸린 정도로 끝나요. 하지만 자율신경이 약한 사람은 다릅니다. 뇌로 가는 피가 급격히 줄면서 정말 기절할 것처럼 졸립니다. 이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내가 서 있으면 안 되겠다. 누워야겠다고요. 누우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나요?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게으른 거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 피를 못 받고 몸은 더 힘들어지고 자율신경은 더 망가집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밀가루나 단 음식을 많이 먹은 후에 바로 누우면 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상체를 조금 높게 해서 눕거나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누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뇌는 멈추면 큰일 나지만 위장은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이제 치매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퍼즐도 맞추고 계산 문제도 풀고 책도 열심히 읽으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의 5분의 1을 혼자 씁니다. 그만큼 피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뼈가 틀어지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립니다. 피가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의 핵심은 두뇌 활동보다 목뼈 건강과 피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마 의자 자주 이용하시나요? 등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시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마 의자는 등뼈를 반복해서 압박합니다. 시원한 느낌은 근육이 풀리는 거지만 그 밑에 있는 신경은 계속 눌리는 거예요. 당장은 시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신경을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운동 이야기도 해볼까요?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골프, 테니스, 탁구처럼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운동은 척추를 한쪽으로 틀어지게 만들어요.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운동도 척추에 압력을 가해서 배열을 틀어지게 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모든 관절을 고르게 움직이고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자율신경을 자극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가볍게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과 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시나요? 의사 선생님이 소금 줄이라고 하셨나요?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장 점막의 95%가 수분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 물이 제대로 머물지 못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세포가 물을 붙잡아 둘 수 있거든요.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가 옵니다.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장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약해집니다. 장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뇌입니다. 뇌도 수분이 필요한데 탈수 상태가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해지고 어지럽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이 차다고 하시는데 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목뼈가 틀어지면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율신경이 왜 무너지는지 그 원인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앉는 생활, 틀어진 척추, 잘못된 건강 상식, 소금 부족, 잘못된 운동,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 능력을 되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척추를 바로 잡는 겁니다. 척추를 바로 잡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그리고 1분에서 2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좋고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움직여주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풀리고 피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앉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허리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발바닥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앉지 마세요. 당장은 편하지만 척추가 틀어집니다. 두 번째, 피의 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피, 장으로 가는 피, 손발 끝까지 가는 피가 모두 원활하게 흘러야 해요.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밥을 드실 때 배를 70%만 채우세요. 배불리 먹지 마시고 조금 부족한 듯 싶을 때 수저를 놓으세요. 과식을 하면 장에 부담이 가고 피가 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더 줄어듭니다.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장을 차갑게 만듭니다. 따뜻한 국물, 따뜻한 밥이 장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적당히 드세요. 너무 싱겁게만 먹지 마시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간을 하세요.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이 물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졸리면 누우세요. 참지 마시고 누워서 쉬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 켜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계세요.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상체를 조금 높게 하고 싶으시면 베개를 하나 더 받쳐도 됩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게 불편하시면 상체를 살짝만 올려서 누우세요. 그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의 90%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장 점막의 95%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장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고 설사를 반복하게 돼요.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 계시죠? 이건 장 점막이 손상되고 가스를 만드는 균이 늘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채소와 섬유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 균들이 더 활발해져서 가스가 더 많이 생깁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변비는 저염식으로 소금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장 연동 운동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겁니다. 설사를 반복하는 것도 장 점막이 얇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장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생채소 샐러드를 건강하다고 매일 많이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이 약한 분들은 채소를 익혀서 드세요. 부드럽게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장의 부담도 덜합니다. 단백질도 적당히 드세요. 생선, 계란, 두부가 좋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 두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네 번째, 호흡과 수면을 회복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목뼈가 틀어지면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하시면 이게 조금씩 좋아집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잘 때는 방을 어둡게 하세요. 불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매일 걸으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살짝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씩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하는 게 핵심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걸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식사는 70%만, 식후에는 10분 눕기, 30분마다 일어나서 걷기, 매일 15분 걷기, 따뜻한 음식에 적당한 소금, 밤 11시 전 취침. 이게 전부입니다. 약은 증상을 가릴 뿐입니다. 회복은 우리 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워야 할 몸을 억지로 세워두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왜 아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만성 피로, 식후 졸음, 소화불량, 불면, 통증, 이 모든 건 서로 다른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증상들이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 피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은 증상만 가리고 원인은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통증만 지우고 수면제는 잠만 만들고 소화제는 증상만 덮을 뿐입니다. 회복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합니다. 밥 먹고 졸린 건 소화 때문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스와 변비와 복통은 저염식과 탈수와 장 점막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건 잘못된 운동이 척추를 압박하고 불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치매와 불면과 우울감도 뇌혈류 저하와 자율신경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건강은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함께 무너지고 자율신경이 회복되면 모든 게 함께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좋을 때 없어지는 병은 단순한 병입니다. 하지만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병은 시스템 손상입니다. 약으로는 시스템을 고칠 수 없습니다.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눕기. 스마트폰 보지 말고 조용히 눈 감고 누우세요. 뇌혈류가 회복되면서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루 15분에서 40분 걷기. 한 번에 걸어도 되고 여러 번 나눠 걸어도 됩니다. 매일 걸으세요. 혈류가 좋아지고 척추 기능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과식 금지하고 배를 70%만 채우기. 조금 부족한 듯 싶을 때 수저를 넣으세요. 장 부담이 줄면서 자율신경 회복이 빨라집니다. 네 번째, 따뜻한 음식에 적정 소금과 수분 유지하기. 차가운 음식 피하시고 소금을 적당히 드시고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장 점막과 혈류와 전해질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30분에서 1시간마다 앉음 중단하기. 일어나서 1분이라도 걸으세요. 척추 압박이 해소되고 혈류가 정상화됩니다. 이 5가지만 지키세요.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입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폭식, 과식, 밀가루와 설탕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피의 흐름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먹는 순간은 좋지만 몸은 망가집니다. 둘째, 저염식 강박이나 물만 과다하게 마시기.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탈수가 오고 전해질이 무너지고 장 연동이 멈춥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안마 의자나 강한 마사지나 척추 압박 운동. 당장은 시원하지만 교감신경이 손상되고 척추가 변형됩니다. 근육을 풀려다가 신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넷째, 운동은 강해야 한다는 생각. 자율신경 회복 전에 무리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약하게 매일 꾸준히가 답입니다. 다섯째, 아플 때 눕지 않고 참고 버티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뇌혈류 회복을 막고 회복력 자체를 방해합니다. 누워야 할 몸을 억지로 세워두면 병은 깊어집니다.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 약은 숫자를 낮출 뿐이고 회복은 자율신경이 한다. 둘, 뇌혈류가 떨어지면 몸의 모든 기능이 함께 떨어진다. 셋, 누워야 할 몸을 억지로 세워두는 순간 병은 깊어진다. 이 3문장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피곤하고 잠을 자도 안 풀리고 소화가 무너지고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건 근육이나 위장이나 혈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 오류는 척추가 틀어지면서 시작되고 피의 흐름이 막히고 장 점막이 손상되고 수면과 호흡이 무너지면서 깊어집니다. 약이나 운동이나 시술로는 이 뿌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우기, 걷기, 과식 금지, 장과 뇌의 피 흐름 회복, 척추 압박 중단. 이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정상 회복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낫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고 졸리시면 누우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10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소화제를 달고 사셨대요. 그런데 식사 후 눕기를 시작하고 매일 집 앞을 10분씩 걷고 소금을 적당히 드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석 달 만에 소화제를 끊으셨답니다. 20년 만에요. 여러분의 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바로 잡으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서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럼 이제 편히 쉬세요. 누워도 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실천이 가족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